차례 기준금리 인상됐죠? 지금 벌써부터 시장이 변하고 있다. 자, 과거에도 2017년 11월에 금리 한번 올리고 18년 11월에 금리 한번 또 올렸더니 시장이 확 변했죠. 이번에도 시장이 변해가고 있더라.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고, 안전자산이라는 부동산은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 그리고 앞으로 더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1%로 인상됐습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 최저가 1.25였는데 아직 1.25 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벌써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다. 그리고 제로금리는 끝났죠. 문제는 지금 1%인데 대출금리는 언제 수준이다? 19년 중반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언제 최저를 찍었냐? 시중금리는 20년 8월 최저를 찍었죠. 그랬을 때 기준금리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출금리는 이렇게 올랐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니라 급격히 떨어졌던 게 같은 시간으로 천천히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만큼 올라가는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유동성 장세 풀렸느니 자산시장 뭐 한다느니 그거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였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뜨렸으니까. 그런데 막 엄청나게 유동성 몰린다, 현금은 쓰레기다, 뭐 지금이라도 뭐 사라, 금방 다시 오를 거 뻔했잖아요. 그리고 금방 다시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영끌족 비투족 죽는다. 영끌족 비투족 개인의 선택 아니었어요. 분명히 경고는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했고, 여러 방송,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경고하시고, 경제학자들 와가지고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기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맨날 뭐 부자 되는 법,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잡으세요, 이런 말에 넘어가서 살 때는 언제든 얘기할 수 있어요. 팔 때를 얘기 안 해줘서 문제지. 팔 때는 저점쯤 가면 언제든 그런 건 다 보여요. 저점 되면. 그런데 지금은 고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풀렸으니까 사세요, 부동산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단타예요? 아니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만 물린 거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라. 그 사람들 왜 내 집 마련하라고 하겠어요? 여태까지 거품 잔뜩 낀 다음에 내 집 마련 이야기했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 끝이 돼가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라, 이렇게 말 바꾸고 있죠. 지금 머니 무브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적금이 연 10%까지. 물론 기본 금리가 10%는 아니죠. 기본 금리에다가 우대 금리에다가 더덕 붙여서 연 10%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연 10% 나왔다는 게 어디예요? 물론 만기 짧고 예치 금액은 20만원. 그래서 2만원 이득. 큰 거 안 해요. 갑자기 막 1억 넣어놓고서 1000만원 주고, 이런 거는 은행에서 안 만든다. 그런데 굳이 10%가 아니더라도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적금 금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게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죠. 그래서 저희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이거는 은행채나 국채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건 즉각 올릴 거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언제 올릴 거다? 기준금리 올라갈 때마다 올릴 거다. 그래서 저번에 8월에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예금금리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예금금리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고, 그때 올라가고 나서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예금금리 한번 올리고 쭉 멈췄죠, 거의. 그래서 갭 벌어지니까 기준금리 한번 또 올렸다. 그러니까 예금금리 또 팍 올리잖아요. 국민청원을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니까 대출금리를 낮춰주세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대출금리 낮추면 나라 망해요. 계속 지금 부동산 거품 만들고 코인 거품 만들고 가계부채 9% 올려가지고 터트리려고요? 이미 일본하고 미국 수준 올라갔는데 얼마나 크게 터트리려고요?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집값 더 오르고 몇 년 더 오른다고요? 몇 년 더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크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더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하고 사람들 심리 유도하고 선동하는 인간들 매국노예요, 매국노. 옛날에 친일파들처럼 나라 망하든 말든 지만 재산 불리고 나중에 국적이 되면은 외국으로 날라버리겠죠. 얼굴 다 팔렸으니까. 물론 10%는 오바지만 그래서 3%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권에서 3% 정기예금 금리 3%, 예금이 3%예요. 적금이 아니라. 뭉칫돈 몇 세 만에 1조 8억 원 주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행에서 지금 돈이 필요해요. 자,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왜 터졌어요? 이거는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터진 거고, 그 이전에 파산한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까지 터진 이유는 뭐예요? MBS 증권 때문이죠. MBS 증권으로 엄청나게 늘려놨다. 그래서 은행이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10억 대출 내주고, 그러면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돈 더 못 빌려주는데 MBS 증권 팔아서 또 10억 자금 마련하고 또 10억 내주고, 또 요 채권 증권을 MBS 증권 만들어서 또 10억 자금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와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젤 3죠. 바젤 3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만 보지 말고 현재 가치만 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리먼 브라더스 터지지 않았냐. 그래서 미래 손실 대비를 해라. 이게 바젤 3의 목적이죠. 카페 가니까 뭐 라이트하우스는 바젤 3에 대해서 알고 있고 IFRS다 뭐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다 해주지 않고 일부만 설명해줘서 핵심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설명해요. 지금 제가 뭐 바젤 3 강사도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 손실 대비를 더 해라. 은행권에서 돈 너무 무리하게 내주다가 자산가치 급격히 떨어지면은 은행 망하니까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도 망했으니까 미래 손실 대비를 해라. 그래서 미래 손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년 3월에 하는 뭐 LCR이나 빌려준 거 DSR 대출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LCR 기준을 못 맞추고 있죠. 물론 8월 기준으로 52조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5대 은행에서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마련하는 방법은 은행채 혹은 예금. 그래서 예금으로 머니 무브가 되고 있어요. 은행권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예금으로 머니 무브가 되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은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예금으로 안 하고 은행에서 은행채 발행해서 메꾸면 어쩔 건데 은행채 발행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은행채 발행을 했다는 건 은행채를 찍어냈다는 거죠. 수량이 늘었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늘었다.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즉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라든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한 이상 유동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뭐 아직도 집값 오른다고 현금 부자들 이미 다 현금으로 빼돌렸어요. 부자들도 부동산 자산 비중 줄인다. 그 다음에 대중무휴층 이번에 집값 올라가가지고 대중무휴층 된 사람들 다 부동산 자산 비중 줄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현금 부자들이 집 산다고 말하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들려오는 개소리예요. 그거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희망사항만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하는 거고. 자, 대출금리 4% 넘으면 소득 상위 절반은 부동산 구매 포기한다고 합니다. 4%대의 절반이에요. 근데 지금 주담대 뭐 최고 금리는 뭐 5%, 6%를 바라보고 있는데 4%대 되면 절반이 심리마저 꺾인다고 그랬죠. 3%대니까 아직도 27%인데 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근데 아직 3.46%인데 자 10월 거예요. 그리고 9월에 3.18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금리 안 올랐는데 3.46. 10월에 3.46이에요. 11월에 금리 인상 됐는데 4%는 이제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던 입장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파월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 앞당기고. 테이퍼링 앞당기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 앞당기기 위해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언제 금리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됐냐? 22년 6월. 23년 돼서 한다고 했는데 22년 6월까지 테이퍼링 끝내겠다는 이야기는 22년 6월 이후에 언제든 금리 인상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테이퍼링을 줄이겠대요. 예를 들어 22년? 지금 8개월에 걸쳐서 하는 거죠. 8개월에 걸쳐서 150억 달러씩인데 요거를 300억 달러로 갑자기 늘린다. 그럼 4개월로 단축이 되죠. 그럼 언제 끝나요? 2달 지나니까 5개월 지난다고 하면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어요? 내년 3월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건들은 원금 상환 유예 종료와 동시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유예 종료, 예대율 유예 종료. 내년 3월에 은행권 정상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3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죠. 올린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그러면은 그 전에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해서 요거를 방어를 해야 된다. 왜? 두 차례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 잡히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5%? 6% 되는 건 금방이다. 8%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고금리 8%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최소 3차례 이상 더 올릴 건데. 그러니까 이미 부동자금은 1544조 또 사상 최대. 전문가란 사람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돌아오게 해주소서. 역대 최고를 찍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울 것이다. 근데 역대 최고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시중 부동자금이 다른 데서 생겨난 게 아니라 부동산 처분에서 생겨난 시중 부동자금이니까. 부동산 처분에서 생겨난 시중 부동자금은 다주택자들 왜 부동산 미리 처분했을까요? 고수들, 부자들. 떨어진 뒤에 다시 살라고. 그때 뭐 정책이나 이런 거 봐가면서 경제 상황 봐가면서 다시 사긴 하겠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올랐는데 다시 들어온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사람 말을 하면은 사람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머릿속에 집값은 무조건 올라야 되고 막 이런 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떨어지는 걸 고정해놓고 이야기를 한다.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고 이 시기에 실수요들이 사면은 물론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인생 쭉 놓고 봤을 때 평생을 물리는 거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한 18년부터 물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빨리 사면 안 되니까 2019년부터 경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미 고점 찍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뭐 특별한 거 터지지 않는 이상. 근데 특별한 게 터져버렸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더 올라간 지금 가격에 사야 돼요?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 벌기에 날렸네. 돈 벌기에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요. 워렌 버핏이 예전에 닷컴 먹을 때 이야기했듯이 돈 벌 기회는 니들끼리 저기 부스 가가지고 니들 유튜버나 니들 카페 가서 이야기해라. 여기 와서 분당 치지 말고. 거래 총금액 7월 정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죠. 서울 아파트 거래 총금액 11월 12월은 아직 책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 거래량 역시 박살나고 있고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46%인데 벌써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파월도 마찬가지죠. 인플레 일시적 아니고 매파로 변신했어요. 미국에서 금리 더 빨리 올리면 우리나라는 대출금리 4%는 기본이고 이제 몇 프로까지 가느냐. 5% 6% 선에서 끝나면은 다행인 거고 평균금리가 지금 평균금리가 3.46이니까 5% 6%는 기본이고 8% 9% 10% 안 가기를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살려고요. 결론 50% 이상이 안 산다고 합니다. 4% 넘어가면. 근데 10월이 3.46이다. 11월 혹은 12월쯤에는 4%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왜? 기준금리 인상 반영 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가속화한대요.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그러면은 5% 6% 가는 거는 기본이다. 기본. 근데 아까 앞에서 6%대가 되면은 몇 프로가 포기를 하느냐? 88%. 그러면은 앞으로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이자도 올라가고 전월세를 내주자니 종부세가 세고 보증보험 가입도 앞으로 점점 더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뭐 전세 너무 높여봤자니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버티자니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진퇴양난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폭등? 정신들 차려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